자, 이제 그럼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교시에는 A-스타트업, 그러니까 농식품 창업 정보망에 있는 지원 사업 중에 하나,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 관련돼서 공고문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법 이런 것들을 어디서 다운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낀 게 있을 겁니다. 아, 이 K-스타트업이라는 이 홈페이지는 다른 부처, 여러 부처에 있는 어떤 지원 사업들을 모아놓은 거구나 라고 벌써 보셨으면, 그걸 느끼셨으면 아주 예리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K-스타트업이라는 이 홈페이지는요, 창진원에서 창업진흥원에서 만든 홈페이지이긴 하지만 창업진흥원 외에 뭐 중기부사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그죠? 특히 이 농식품 이쪽 A 스타트업은 어디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게 어디 거냐면 이게 아마 A 플러스 센터라 그래서 그 농업 관련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업화하는데 도움을 사업자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어떤 기관이에요. 근데 이 기관에서 공고를 낸 사업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 부처에 사업 관련된 특히 제조업 관련돼서 어떤 지원 사업이 공고가 나오면 여기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음, 이 K스타트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정부 지원 사업들 중에서 제조업을 내가 하고 있거나 제조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 어디? 예, 맞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 K스타트업 홈페이지. 예, 네이버에서는 창업 넷으로 검색을 해도 돼요. 창업 넷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 홈페이지에서 예,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지원 사업을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하나 정도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뭐 여기 신청 방법 다시 한번 나와 있네요. 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창업넷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예, 접속을 해서 지원 사업 찾기를 클릭한다. 예, 여기는 근데 지원 사업이 아니라 조금 바뀌었어요. 사업 소개를 클릭한다. 지금 여기는 사업 소개를 클릭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 확인 후 공공 신청 현재 접수 또는 기존 건 어떻게 해요? 마감해서 확인해야죠. 입력 후 검색을 해야 돼요. 여기서 확인하는 건 뭐죠? 사업명 정도를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업명과 전체적인 개요, 지원 내용 이런 거, 내 관심 가질 만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업명을 외워뒀다가 어디서 공고 신청에 들어가서 어디? 사업 공고 모집 중 모집 마감 둘 중에 하나. 여기서는 언제쯤 나옵니다라는 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지금 한 11월이 아니었으면 아니면 모집 마감을 눌러서 뒤져봐야 되고 그리고 11월이나 12월에 작년에 떴다 그러면 지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모집 중으로 누르고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입력해보고 찾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현재 접수 중과 마감으로 둘 나눠가지고 검색이 가능하니까 이걸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검색 결과 사업명을 클릭하고 나오면 만약에 사업명이 없으면 다른 어떤 키워드를 넣어볼 필요는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고문 사업명 클릭해서 어디에요? 이 공고문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클릭하여 공고문 및 사업 계획서 양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만약에 관련 사업의 첨부 파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분명히 정부 지원 사업들은 준비할 자료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준비할 내용들이 뭔지를 파악하고 해당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업계획서 거예요. 사업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신청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 자격이 필요하면 자격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점 사항이 있는데 가점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내용 가점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여기 어디 가점이라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뭘 찾을 때 안 나오면 컨트롤 F 가점 쳐볼게요. 나올 거예요. 가점 항목에서 제외. 가점 사항 나오네요. 가점 사항은 뭐 뭔지 볼까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꼭 있어요. 일단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 참여를 했다. 와, 이러면 결선까지 진출했다 그럼 3점. 그죠? 그 다음에 벤처 창업 인턴제 최우수 인턴. 그러니까 이런 데 인턴을 하셔도 좋은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학생 기술 창업 지원 참여팀. 여러분들도 대학생이잖아요. 그죠? 예. 아주 무슨 대학생이라 그래야 될까? 예. 열정 가진 그쵸 시니어 대학생들이죠. 이런 대학생분들도 예, 신청할 수 있고요. 이런 지원 사업에 기술 창업 지원 참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허 보유하면 1점, 기술 관련 인증하면 2점, 핵심 전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1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죠? 특히 창업넷의 가점 사항들 중에서는 뭐 내일 채용 공지에 가입돼 있거나 이런 거는 지금 이거는 솔직히 그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 채용 공지 같은 건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준비한 다음에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는 게 바로 정부 지원 사업 준비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팁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제가 대면 수업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일 거예요. 팁스 프로그램. 요거 설명을 드렸고 만약 사업이 검색이 안 되면 아까 이건 또 거꾸로죠. 마감을 놓고 검색이 안 되면 지금 진행 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중도 같이 한번 검색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세부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미션도요.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 학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어떤 지원 사업들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지원 사업 관련돼 가지고 어떤 사업 계획서 그리고 어떤 양식의 신청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창업넷에서 꼭 알아둬야 될 지원 사업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창업넷 주요 지원 사업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지원 사업은요. 첫 번째 지원 사업은 사업 소개에서 들어가 보시면 꼭 알아둬야 될 것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원 사업들 첫 번째 좀 전에 보여드렸던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들 요거는 예비 창업자도 가능하고 창업자도 가능합니다. 그쵸? 예, 두 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창업자가 뭐냐? 창업자는 창업하고 3년 이내에요. 그죠? 3년 이내를 창업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그랬다 그랬죠. 시간이 나오면. 요 내용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우리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낼 수도 있어요. 요거. 음.
창업인지 아닌지, 창업인지 아닌지 요거 확인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보십시오. 만약 A라는 개인이 갑이라는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어떻게 해요? 폐업하고 B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동종업종을 했다. 이거 조직 변경.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종업종이다. 그러면 폐업을 했더라도 다시 그걸 사업을 시작해도 그거는 창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동종업종.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요. 여기 사업자 등록증 좀 적게. 자, 예를 들면 아무거나 하나 열어볼까요? 아, 이거 남의 걸 열면 안 되지. 내 걸 열어야지. 음, 음, 네,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거 제 건데 보시면 예, 업태가 있고 종목이 있죠. 이렇게 이 업태가 뭐냐면 업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제조, 그 다음에 도소매, 유통,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서비스. 이렇게 세 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업태는 서비스, 그 다음에 도소매, 그 다음에 제조. 이렇게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요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종목은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그래서 이 종목이 바뀌면 아까 얘기한 여기서도 종목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종업종으로 했으면 어떻게 돼? 창업이에요. 아시겠죠? 이 업종의 기준은 뭐다? 종목.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개인이 갑장소에서 폐업을 하지 않고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한다. 법인을 만들어서. 이건 형태 변경. 법인으로 형태 변경한 거고 비법인을 설립해서 이종업종을 생산한다. 창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소에 관계없이 하여튼 A라는 사람이 B라는 업종을 만들어내면 뭐야? 그건 창업이에요. 음,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 법인을 만들어서 예, 이건 지금 개인 사업자였으니까 또 한 가지 A 법인이 폐업을 하고 뭐예요? 또 똑같네. 동종업종의 B법인을 설립했다. 또는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했다. 이종업종이면 창업. 아시겠죠? 그리고 B법인을 생각해. 이거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시켜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 창업이에요. 동종업종으로 했다. 무조건 뭐 위장 변경, 뭐 조직 변경 이렇게 창업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A 기업이 을 장소에서 뭐예요?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B 법인을 설립해서 동종업종이 무조건 안 된다고요. 이종업종이 무조건 창업이에요. 아시겠죠? 이종업종이면 창업.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종업종이면 창업이고 여기는 동종업종도 창업이 됐네. 뭔지 볼게요. 요거는 A 법인이 을장소에서 뭐예요? 갑장소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B 법인을 설립해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한다. 이건 창업이다. 야, 되게 헷갈리네. 요것만 좀 알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A 법인이 을장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B 법인을 설립해서 예, 동종업종을 창업했을 때는 창업이다. 근데 개인 사업자가 B 법인을 설립하는 건 안 되고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상관이 없다 그 소리예요.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동종업종이라도 A 법인을 설립했다가 B 법인을 설립하면 그거는 뭐다? 예, 창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같은 장소에서 A 법인이 있다가 B 법인이 만들어지는 건 창업이 아니다.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져야지 창업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네. A 개인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예, 결국은 이종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창업이고 대신에 똑같은 명의로 개인 사업자의
업종을 하나 또 추가했다. 그럼 업종 추가예요. 아시겠죠? 결론은 이걸 하나 여기다 따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서 그래. 첫 번째, 일단 이종 업종으로 제품 생산하면 이건 뭐예요? 창업입니다. 한마디로 종목이 바뀌면 창업이에요. 종목이 어디서? 여기서 이 종목이 전자상거래에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뭐 홍보대행업 또는 뭐가 있죠? 위탁주문업 뭐 이런 걸로 바뀌면 종목이 바뀌면 이거는 창업이다. 그렇게 새롭게 사업자를 내면 창업이다. 예, 아시겠죠? 이종업종으로 제품 생산을 하면 창업이다. 두 번째 법인의 경우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만 하면 종목에 관계없이 창업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이라도 창업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의 경우 만약에 이종 업종으로 여기는 그거예요. 제품 생산이 창업이고, 여기는 이종 업종으로 뭐예요? 개인 사업자를 내면 뭐예요? 이거는 뭐라 그러죠? 예, 업종 추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요 세 개만 기억해 두시면 특별히 문제 되실 거 없을 거예요. 요 세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다시 창업 내 주요 지원 사업은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게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그다음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건 주요한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 대상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예비 창업자예요. 예비 창업자가 꼭 해야 되는 지원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받아놓으면 이게 엘리트 코스로 가는 거야. 이게 크거든요. 돈이 얼마 정도 지원되냐면 평균적으로 이 비용은 보세요. 1,500명한테 한 5천에서 7천 지원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요거 말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다음이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이건 뭐예요? 3년 이내 창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것들만 제가 굵직굵직한 사업들만 지금 정리해 놓는 겁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이내 창업기업한테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 예, 제품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그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사업이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 3년 이후부터 몇 년까지? 7년 이내 사업자가 지원하는,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 정도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농식품 관련된 기술 개발이나 제조다 그러면은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에 들어가면 똑같은 트랙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보다 이쪽이 훨씬 더 자금 지원이 많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도 시간 나시면 관심 있는 것들 한 번씩 쭉 보시고요. 좋습니다.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교육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이거는 소상공인도 가능한데 예비 소상공인이 가능한 거죠. 예, 예비. 그러니까 창업을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많이 뜨는 게 혁신 창업 스쿨이 있어요. 요거는 예비나 아니면 소상공인, 아니 창업자 모두 신청 가능, 모두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예요? 혁신 창업 스쿨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교육생들한테는 지원,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넣었을 때 훨씬 더 가점을 부여하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렇죠. 여기 보시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이거는 신청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1인 창조기업. 기업 또는 예비자. 혼자서 사업하는, 뭐 예를 들면 지식 서비스 사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제공하는 거예요. 공간 제공. 그 다음에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무실 이런 데다 구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런 데 일단 잡아놓고, 그리고 사업 준비를 하시면 정보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멘토들이 있기 때문에 멘토들한테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장년은 말 그대로 중장년. 중장년이 몇 살부터인지 한번 볼까요? 이거 들어가야 되나? 잠깐만요. 이렇게 간단하게 로그인하면 K스타트업 로그인 됩니다.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다시 처음부터 보여줘야 드려야겠다. 자, 로그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눌러보고, 그 다음에 로그인하게 돼 있는데, 키스타터 회원가입을 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아이디가 있으면 눌러서 로그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이렇게, 지금 2단계 인증 들어왔네요. 이런 카카오톡을 열어보면, 카카오톡에, 연락이 와 있어요. 네, 로그인 할게요. 라고 누르면 이제 로그인이 되겠죠. 로그인이 되는지 볼게요. 자, 로그인을 확인하고 계속. 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제가 가입이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지역은 이렇게 많네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쭉, 아유, 되게 많네. 한 몇 군데 되네요. 여기에 전화를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 몇 살이지? 40세 이상이네요. 40세 이상 창업 또는 예비 창업자예요. 예비 또는 창업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굵직한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가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 창업존, 이것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예비 창업자 또는 7년 이내네요. 이 창업존 가보면 되게 규모가 크고요. 시설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데가 있는지 지역이 안 나오네. 창업존도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존, 요거는 예비 창업자부터 7년 이내 창업자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멘토링, 컨설팅 이런 내용들은 엑셀러레이터 참 맞아 이거. 창업 기획자라 그러고요. 또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명실공히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이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이 되면 이거 뭐예요? 투자자예요, 투자자.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투자자. 그래서 이 투자자가 되고 이 투자 기관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자금들을 많이 지원해줘요. 그 돈 가지고 투자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1억 정도의 자본금이 있으면 되니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1억 정도, 1억 이내에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자, 상법상 회사, 그쵸?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등 다 되고요. 지원 대상은 예, 지원 예산의 규모가 엄청나요. 뭐예요? 창업 기획자는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 투자, 선발 및 투자, 그리고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그쵸?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 2항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그러니까 법인이어도 주식회사도 상관없고요.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무 쪽이나 해도 돼요. 아무 쪽이나. 자, 이렇게 돼서 이런 분들이 뭐예요? 투자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투자 회사를. 그래서 투자 회사 만드는 거는 여기로 창업기획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창업기획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긴가 보네요. 아, 이것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네. 이게 내가 알고 모르나?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대면 수업 때 보여드릴게요. 예, 신청 방법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거네. 이것도 못 들어가네 지금 현재. 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예,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요거는 한번 제가 로그인 해놓고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온감생심 여러분들이 투자 회사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투자 회사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하튼 이런 주요 지원 사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다면 관심이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업중으로 가서 대부분은 지금은 다 모집 마감이 됐을 테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 여기다 쳐보라는 거예요. 여기다. 예, 창업 패키지 한번 쳐볼게요. 초비 창업 패키지 예비라고 쳐야 되겠네. 예비 그래도 많이 나. 예비 창업 패키지 도전을 위한 준비 과정 교육생 모집해서 11월 1일에 마감됐네. 그죠? 예. 이런 거부터 해야 돼. 이건 뭐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 교육해 주는 거예요. 사업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죠? 이거 교육해 주는 거예요. 또 밑에 내려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 이거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지. 예비 창업 패키지 이렇게 쳐야 되겠네요. 예비 창업 패키지 요즘에 이제 프리스쿨이 나와 있네요. 요거 꼭 한번 만약 예비 창업 패키지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업부터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또 밑으로 내려서 여기 있네요.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 해서 언제 떴어요? 2022년 2월에 떴으니까 이제 내년은 2023년 2월에 또 2월 즈음에 뜨겠죠? 자, 들어가서 공고문 확인해보고 공고문 쭉 확인해보고 어디에 공고문이 있다? 어디에 공고문이 있다? 예, 여기에 신청하는 거네. 여기 있다. 여기에 신청을 하는 데인데요.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 있네. 공고문. 예, 예비 창업자 공고문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또 못 다운로드 해야 돼요. 그렇죠? 예비 창업 패키지 그것도 있지만 사업계획서. 그렇죠. 사업계획서도 다운로드. 그렇죠? 이것도 다운로드해서 요 두 개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눌러서 다운로드 된 거, 예, 여기 있네. 여기 들어가서 여기로 다운로드 된 게 아니네요. 어디로 갔지? 다시. 예, 여기 있네요. 사업계획서 또는
네,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요 두 개. 요 두 개를 다운받아가지고 대부분 이 사업계획서 이런 거 하나만 써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다 아마 쓰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서 확인해서 요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게 또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주는 제조업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 제도가 어떤 게 있고 지원 인프라 환경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